사운드 트랙. 안녕하세요. 저는 H고요. 여러분이 듣고 계시는 이 라디오 방송은 사운드 트랙입니다. 자, 제 22회입니다. 자, 오늘도 어김없이 오프닝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약간 뒷북적인 부분이 좀 있긴 한데요. 녹음일 기준으로 청취자분들이 조금 늘어났다는 것이 약간 체감이 됩니다. 제가 볼 수 있는 통계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된 원인이 이제 팟빵 측에게 운이 좋게 약간 좀 혜택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었어요. 그래서 얼떨결에 좀 수혜를 입었는데, 사실 그런 경우면은 이제 물이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된다고 활발하게 활동을 좀 했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애초에 제 라디오가 생산 라인상 빠릿빠릿하게 여러분들에게 찾아뵐 수 있는 그런 라디오 구조도 아니고, 또 제 눈에 약간 문제가 있었어요. 왼쪽 눈 시야에 자꾸 500원짜리 동전 크기의 원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제 병원에서 진료까지 받았었는데 특별한 이상 소견이 발견되질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눈에는 계속 아른거리니까 이제 큰 병원까지 가서 본격적인 진찰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증상이 사라졌어요. 한 며칠 지나니까 서서히 그 증상 자체가 희미해지더니 이제는 거의 시력 자체가 완전히 회복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됐거든요. 도대체 무슨 문제였는지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일단 악화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다른 증상이 발견될 수도 있으니까 좀 관망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러한 여러가지 내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좀 정신이 없는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좀 사적인 얘기들로 오늘도 어김없이 오프닝을 좀 점철해 봤는데요. 사적인 내용은 사적인 내용인 것이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김없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도 충실하게 행하겠습니다. 그렇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라디오 돌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 같은 날에는 꿀꿀한 작품 어떠신지요? 리뷰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꿀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특정 주제에 대해서 제 나름의 감상을 전개해보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은 과연 제가 어떤 작품을 여러분들 앞에 들고 나왔을지 한번 언제나처럼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항상 그랬던 것처럼 저번 회차 엔딩에서 제가 어떠한 작품을 들고 오겠다는 메시지를 남겼는지 살펴보면 되겠죠. 당시에 제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일상물과 선거라고 하는 키워드가 결합되어 있는 그런 종류의 작품인 것 같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진단평을 남겼는데요. 과연 그것이 맞을지 한번 이 작품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의 장르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품을 구성하고 있는 장르의 첫 번째는 일상, 두 번째는 코미디, 마지막 세 번째는 능력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열거해드린 장르를 좀 살펴보시면 정말 독보적으로 튀는 한 가지의 요소가 있죠. 제가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던 초능력인데, 사실 저는 이 작품을 입문할 때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존재하는 줄을 전혀 모르는 상태로 감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작품상에서도 굉장히 좀 독특한 요소이기도 하고, 외부에서 지켜봤을 때도 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만한 거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라디오를 진행하는 중간중간마다 상당히 많이 언급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이 작품을 판단할 수 있는 힌트들을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작품이 어떠한 중심 소재를 다루고 있는지 짤막하게 코멘트를 하고서 본격적으로 퐁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을 다루고 있는 중심 소재는 이런 것 같습니다. 권력 암투국이라고 하는 것이 일절 존재하지 않는 왕실 국가의 민주주의 도입기를 다루고 있는 그런 작품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 진단이 과연 정확할지 아니면 제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는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감상하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하시죠? 이제 이 작품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꿀잼 셀렉트의 포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꿀잼 셀렉트 이번 회 주제는 임금님이 돼서 죽은 듯이 지낼래. 애니메이션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입니다. 마을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생활하는 사쿠라다 가문. 사실 이들은 나라를 통치하는 왕족이다. 게다가 전원 특수능력의 소유자.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3남 6녀의 형제 자매들 중 국민투표로 차기 국왕이 선출된다. 이들을 판단할 근거자료는 동네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용 카메라, 그리고 TV 방송이다. 과연 선거에서 뽑히는 건 누구? 사쿠라다 가족이 펼치는 우당탕 패밀리 코미디가 시작된다. 서민적인 이능 왕실 가족의 선거라고 하는 키워드를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저의 짤막한 감상평 남겨보는 시간을 가질까 하는데요. 우선 이 작품의 작중 주인공은 사쿠라다 아카네, 9남매 중에서 넷째에 해당하고 포지션상 3녀에 해당하는 그 인물입니다. 다만 그 캐릭터의 카리스마로 그걸 이끌어 나아가는 그런 종류의 작품은 일단 아닙니다. 굳이 정리를 하자면 다중 주인공물의 느낌이 훨씬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내세우고 있는 주인공은 사쿠라다 아카네라고 하는 인물이 맞지만 각각의 인물들을 집중 조명하는 회차도 상당히 많고 그 분량도 꽤나 깁니다. 그래서 아마 제작진 내지는 작품의 작가도 본인이 다중 주인공물을 제작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일단 이 작품을 구성한 것 같아요. 다만 그래도 아카네라고 하는 인물의 주인공 포지션을 놓고 싶진 않았던 건지 다른 인물이 조명되는 회차에서도 아카네가 중간중간 등장을 해줌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작품의 전개, 기승전결의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말랑말랑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극적인 맛이 상당히 덜한 그런 작품이란 뜻인데 제가 굳이 왜 이것을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은 독특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 때문에 이 작품에 흥미를 느끼시고 그러한 설정에 합당한 자극적인 맛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고 이 작품을 감상하기 시작하신 분들이 분명히 존재할 거란 말이죠. 하지만 본질, 이 작품의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는 굉장히 훈훈한 톤의 일상 가족물에 가깝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맛을 기대하시고 이 작품을 감상하려고 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은 좀 심히 유감스러운 상황에 직면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품은 일상물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즐기시는 분들에게 훨씬 더 어울리는 작품이지
절대로 설정만 보면서 이 작품의 어떤 다른 면모를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길 바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의 짤막한 감상평을 대략적으로 좀 맞춰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꿀잼 셀렉트에 돌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3가지 포인트 선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죠. 자, 제가 선택한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과잉 설정이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앞서 제가 여러 가지로 언급을 해드린 대로 이 작품은 3가지의 독특한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씩 열거를 해드린다면 첫 번째, 차기 국왕 선거. 두 번째, 서민적인 왕가. 마지막 3번째는 초능력이죠. 이러한 3요소가 이 작품을 보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부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흥미를 유발하는 그런 대표적인 요소들로 이 작품에 활용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작품의 그 설정들 때문에 흥미를 느껴서 감상을 하게 된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걸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요. 작품의 중반부쯤까지 보다가 들었던 생각이, 이거 설정이 굉장히 독특한 건 내가 인정을 하는데 솔직히 오버스펙 아니냐, 이런 생각이 이제 들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는 거죠. 저희가 솔직히 그냥 터놓고 이야기를 합시다. 제가 열거해드린 3가지의 설정, 솔직히 단일 주제로 각각 애니메이션이든 소설이든 만화든 시리즈를 만들려고 구상만 한다면 작품이 나올 수가 있을 정도로 강력한 설정들이란 말이죠. 각각의 설정들이 이미 미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자극적이기 짝이 없는 설정들이란 말입니다. 처음에 이 작품을 감상하기로 마음먹었을 때는 이 3가지의 설정이 과연 어떤 식으로 버무려져서 우리들에게 선사될까, 이 부분에 주목을 하게 된다면 작품을 어느 정도 보고 나서 느끼게 되는 감상이라고 하는 건 좀 과하게 이 작품의 설정들이 남용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는 여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요, 이 작품에서 가장 따로 놀고 있는 설정, 바로 초능력을 좀 약간 등한시하면서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저의 굉장히 솔직한 감상인 겁니다. 차기 국왕 선거라고 하는 키워드랑 서민적인 왕가의 모습, 이거는 굉장히 사실 조화로운 설정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것과는 명백하게 따로 놀고 있는 설정, 왜 굳이 캐릭터들 각각에게 초능력이라는 그런 설정을 부여한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는 쉽사리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한마디로 좀 사족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건데, 근데 이 감상이 한 중후반부에 가니까 좀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나름대로 좀 납득이 되게 되더라고요. 사실 중반부까지만 해도 초능력이라고 하는 것의 쓰임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스토리를 좀 재미있게 만드는 양념 정도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각각의 인물들의 중심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서술이 되고, 특정 인물의 성격과 이들이 왜 국왕이 되고자 하는지, 그리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발단 전개, 절정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감상하게 되는 부분에서 충분히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초능력이라고 하는 설정이 활용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나면 과잉 설정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조금 그 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기간이 너무 좀 늦춰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소심하게 하게 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중심 스토리에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면은, 일단 작중 3녀에 해당하는 아카네의 경우에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공포증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왜 생기게 되었고 본인이 그 생기게 된 원인을 어떻게 제거하기 위해서 국왕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것이냐를 꽤 나름대로 납득이 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중 차녀인 카나데와 장남인 슈의 그 미묘하기 짝이 없는 관계와
이들이 서로에게 느끼고 있는 어떤 빚이라고 하는 것들, 이 부분도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역시나 중심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납득이 충분히 되고요. 또 작중 장녀에 해당하는 아오이 같은 경우는 이 능력 때문에 본인이 엄청난 고뇌에 휩싸이고 있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 캐릭터가 큰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동기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역시나 초능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여러모로 나중에 두각을 나타내는 부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납득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쓰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인트를 뽑아오긴 했지만 보고 나니까 과잉 설정은 아닌 것 같다. 그러한 결론을 내게 되는 것 같네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자, 제가 선택한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제목을 한번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친서민 왕가의 삶. 이거는 제가 주목한 포인트에 기반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저는 이상하게 사실 여러 가지 서브컬처 작품들, 미디어 믹스 작품들을 볼 때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 걸 굉장히 즐기는 것 같아요. 상류층이 서민 생활을 하는 이러한 모습들 말이죠. 그리고 이 작품에서도 그러한 것이 이제 중심이 되는 설정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그 부분을 이 작품이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제 취향이 정확히 어떤 식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미 제가 라디오상에서 다룬 작품도 있고 다루지 않은 일부의 작품들도 있는데요. 상류층이 일부러 좀 이제 서민적인 생활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문화 충격적인 반응을 보는 거라든가 혹은 그런 거에 심취해 있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았을 때 그 묘하게 느낄 수 있는 재미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좀 들어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라디오상에서 다룬 적은 없습니다. 빈곤잠의 이야기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부잣집의 자제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소녀가 마트의 타임 세일에 맞춰서 물건을 사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본인의 자발적인 행동이라고 하기보다는 자신의 언니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러한 내용을 그리는 작품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제가 다뤘던 작품 중에 우마루짱이 있었죠. 건어물 여동생 우마루짱. 이 작품에 등장하는 실핀, 이 캐릭터가 아마 제가 전형적으로 재미있다고 느끼는 그 캐릭터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 오타쿠 문화라든가 서민의 그런 오락 문화, 게임 이런 거에 굉장히 심취해 있는 인물임과 동시에 일반적인 서민하고들과도 친숙하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이러한 소탈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당시에 라디오에서 언급을 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괜찮은 부분인 것 같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작품이 더 있는데 이 작품도 제가 라디오상에선 다룬 적이 없습니다. 삼자 삼엽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는 조금 약간 성격이 달라요. 과거의 부자였던 캐릭터였는데 현재는 굉장히 빈곤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러한 인물로 나오거든요. 이 인물이 부자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민적이기 짝이 없고 혹은 불우한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굉장히 이제 밝은 톤으로 그려지고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약간 제가 좋아하는 그 재미 포인트를 충족시켜 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제가 느끼는 감각이 뭔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뭐 적절한 표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최대한으로 말씀을 드려 보긴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장 중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이제 귀족의 의무를 뜻하는 그러한 문장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 의미가 상류층이라든가 혹은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 사회에 자신의 재산을 환원하는 활동 이런 걸 하는 것을 이제 이 단어로서 묘사를 하고 있죠. 근데 저는 사실 이 노블레스 오블리주라고 하는 문장 자체가 가지는 의미 중에서
부자가 가져야 되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미덕의 한 요소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쇼일지도 모르죠. 부자나 혹은 재벌에 해당하는 인물 혹은 정치인들이 신서민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이 굉장히 좀 꼴 같지 않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들이 존재하겠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모습을 봤을 때 그 인물이 가지고 있는 소탈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느낄 수도 있고, 혹은 조금이나마 친근하게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상류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권리를 약간 내려놓음으로써 우리들에게 비춰지는 그 모습을 즐기는 심리가 좀 있는데, 그러면 다시 이제 이쯤에서 본 작품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 이 작품에서는 과연 그 요소가 합리적으로 잘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좀 해야 될 시기가 왔죠. 근데 저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원했던 장면들이 많이 등장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미리 좀 쓴소리를 약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왜냐면 이 캐릭터들, 작중 등장하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구남매들이 성장 과정에서부터 이미 서민적으로 길러져 왔단 말이죠. 이러한 요소들을 우리가 쉽사리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일단 작중 가족이 살고 있는 가옥, 이 부분도 뭐 으리으리한 건물, 엄청난 부잣집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대가족을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서민 가옥에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가지고 있는 면모들 자체가 일단 굉장히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들이 나누고 있는 대화를 들어봐도 뭐 상류층이 나눌 만한 그런 뭐 기품 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지 않고 전형적인 서민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명백하게 왕가에 해당하는 인물들인데, 본인들이 집안일을 분담해서 뭐 청소든 빨래든 장보기든 이런 것들을 행하는 것들을 또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 캐릭터들은 태생적으로가 서민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노블레스 오블리주적인 그런 감각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들이 좀 발견해낼 수가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약간의 좀 불만 섞인 의견을 제가 제시를 하는 거죠. 물론 작품상에서는 계속 주입식으로 우리에게 강요하고 있는 맥락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들이 왕가의 굉장히 귀중한 자손들이라는 것,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귀족의 자제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맥락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작품을 쭉 봤을 때 이들의 뭐 부라던가 명예 혹은 권력이라는 것이 딱히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굳이 예를 든다면 왕가의 인물들이라고 하는 느낌보다는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셀럽? 내지는 연예인의 감성에 더 가깝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류층에게서 느낄 수 있는 그 특유의 감동이라고 하는 맥락이 많이 우리들에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 좀 아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오히려 작품상에 드러났던 부분 중에서 제가 그 감각을 느꼈던 회차가 바로 8 회차였는데요. 여기서 작중 남매들의 아버지, 즉 국왕이죠. 이 인물의 과거를 서술하는 전개가 등장을 하는데, 거기서 서술됐던 국왕의 모습은 본인이 국왕인데도 서민학교, 즉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메이드를 대동한 상태로 그렇게 한정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했거든요. 근데 우연치 않게 학교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될, 즉 왕비가 될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그 왕비가 생활하고 있는 굉장히 서민적인 생활상, 그리고 그녀가 이루고 있는 대가족을 보면서 새로운 감각을 느끼고, 서민적인 그러한 모습에서 느끼는 특유의 감동 같은 것들이 굉장히 잘 버무려져서 우리들에게 다가왔단 말입니다. 아마 이 회차를 보고 나시면은 제가 왜 이 구남매에게서 그러한 느낌을 많이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느낌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오히려 그 국왕의 과거를 서술했던 방식으로 이 구남매의 생활상을 좀 다뤘다라고 하면 훨씬 더 만족할 수 있고 재미난 느낌의 작품이 되지 않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하게 된다는 거죠. 물론 이거는 개인의 호불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이것과 맥락 자체가 다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저는 바로 다음 포인트로 넘어가서 못다한 이야기들
마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선택한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천진난만하게 보이냐? 라는 제목을 한번 정해봤는데요.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도 좀 이 작품의 분위기를 간파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설정이라고 하는 것들,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세 가지의 설정이 페이크로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진단을 내리기에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작품의 본질은 훈훈한 가족 코미디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 작품이 선거라던가 왕가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거랑 상반된다는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게 하는 건데, 일단 작중에서 드러나고 있는 왕가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요, 철저하게 이타적인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그리고 전형적인 선인의 모습들을 다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사이에 둔 암투라던가 혹은 선거 판세에 따른 견제, 이러한 서술들이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흔히 이러한 작품에 많이 첨가가 되는 시리어스한 전개라고 하는 것도 거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지 않아요. 혹여나 작품상에서 그러한 전개가 등장을 할라 치면 빠르게 끌고 빠르게 식혀버리는, 이러한 이제 구성 자체가 거의 한 회차에서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작품이 그냥 초지일관, 말랑말랑한 작품이라고 하는 것을 변함없이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또한 이 작품은 일상적인 부분들에 훨씬 더 비중을 많이 둔 그러한 작품 전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던 그런 시리어스한 전개가 나올 만한 여지들이 거의 배제가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친구 간의 관계가 등장을 한다 쳐도 순수한 친구들 간의 우정이 그려질 뿐이지, 어떤 권력에 의해서 친구로 삼았고 친구가 되고 하는 그런 종류의 이야기가 절대 등장을 하지 않고요. 또 이제 서민과의 사랑을 다루는 모양새도 나오는데, 여기서도 서민 여성 캐릭터가 왕가의 남성 캐릭터를 사랑하게 된 이유, 이 부분도 정말 자질구레하게 짝이 없는 그 특정한 이유로 애정을 가지게 된 것이고, 또 왕가의 인물도 소탈하게 그러한 모습에 끌려서 같이 사귀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아우르고 있는 가족 간의 애정, 이 부분도 아주 덤덤하고 은유적으로 혹은 직접적으로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설정상에서 명백하게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을 법한 것이 등장을 하죠. 바로 초능력이라고 하는 요소인 건데, 보통 초능력자를 다루고 있는 작품에서는 시리어스한 전개가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에서도 혹시나 그런 면모들을 좀 우리들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심리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에 등장하는 왕가의 인물들, 막내부터 시작해서 권력에 근접한 고등학생 캐릭터들까지 전부 능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보이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즉, 능력의 오용과 남용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등장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일단 작중에서 절대 명령이라고 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인물이 굉장히 고뇌에 빠진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자신이 가진 능력은 상대방을 완전 무결하게 명령에 따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능력인데, 이렇게 명령을 따르게 만드는 것이 옳은 선택인 걸까?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그것 때문에 국민들이 겪을 수 있는 후폭풍, 여기에 대해서 나는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진심 어린 고뇌의 생각을 계속 품고 있는 걸 우리들에게 인지시켜 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스토리 중에 하나가, 실제 어렸을 때 자신의 능력을 오용과 남용했던 캐릭터가 있는데, 이 캐릭터가 자신의 그러한 면모들 때문에 가족에게 큰 해를 입힌 기억, 이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당한 부채의식을 느끼고 있는, 이러한 묘사도 어김없이 등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너무 과신한 나머지 자신 있게 행동을 했다가 그러한 결과가 어떠한 공포증으로 승화가 된 캐릭터에 대한 서술이라던가,
또 분신을 다루고 있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인물이 분신들의 쓰임과 자신의 쓰임 사이에서 굉장히 괴리감을 느끼고 고민을 금치 못하는 이러한 좀 철학적인 접근 같은 것들도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우리들이 지켜봐왔을 때, 아, 작중에 등장하는 능력자들이 전부 하나같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경험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들이 쉽사리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인즉슨 이 작품은 기본적으로 설계 자체가 시리어스한 전개를 허용하지 않는 그러한 구조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명백하게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막판에 좀 정리를 해 드리는 건데요. 뭐 장점이라고 하면 당연스럽게도 흐뭇한 거잖아요. 작품의 기승전결 구도 자체가 굉장히 말랑말랑하다고 어김없이 강조를 해 드렸으니까 작품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충분히 느끼실 수가 있을 거잖아요. 다만 이것이 단점으로 승화가 된다면 작품의 특이점이나 굴곡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로 비춰질 수가 있고요. 이것을 아주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지루할 수가 있다.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사실 좀 진중한 전개라고 하는 것은 애니메이션이든 영화든 드라마든 어디에나 쓰이는 전통의 작법이잖아요. 주인공에게 특정한 시련이나 어려운 상황을 쥐어주고 그것을 어떤 식으로 해소하느냐, 이거를 감상하는 것이 시청자들의 재미 포인트로 다가오는 건데, 이 작품에서는 이제 그러한 요소들이 거의 등장을 하지 않을 뿐더러 혹은 등장하더라도 급격하게 해소를 시켜버리는 그러한 전개 방식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좀 지루하다는 감상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마음의 준비를 한 상태에서 감상을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꿀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좀 재미나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꿀잼 셀렉트는 정말 말 그대로 제 감상이다 라는 생각이 100% 드는 그런 구성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좀 예를 확실하게 들어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적절한 작품상에서의 예,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전달해 드리진 못한 것 같아요. 부디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슬슬 다음 코너를 준비하러 어김없이 떠나봐야 될 것 같네요. 재미나게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머지않아 곧 다음 코너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 트랙. 잼 없는 날에는 잼잼한 펀치 어떠신지요? 비판 비스무리한 그것, 사운드 트랙의 노잼 셀렉트 시간입니다. 대외적인 비판 여론을 탐구해보는 시간이죠. 이번에 소개한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 이 작품의 대략적인 평가는 일단 명작까진 아니다. 이러한 의견이 상당히 지배적인데, 대신 준수하게 볼 수 있는 흐뭇한 킬링타임용 작품이다 라는 결론을 도출해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여론이었고요. 재미있게 잘 봤다,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약간 재미있는 양상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이 작품의 제작사랑 관련된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이 작품을 제작한 제작사는 아임즈라는 곳이죠. 그런데 이 작품을 제작하기 이전까지 상당히 죽을 많이 써온 곳인 것 같아요. 작품의 정복을 내지는 리뷰글의 댓글 같은 걸 살펴보면 꼭 이 이야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액션물은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는데 이 작품으로 기사회생을 했다, 이러한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 첨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작품,
뭐 근본 자체가 일상물이니까 보통 제가 이제 라디오상에서 언급했던 걸 기억해 보시면 "일상물은 비판이 별로 없다."라는 그런 아주 유서 깊은 전통이 있었는데 이 작품도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렇게 코멘트를 남기겠습니다. 의외로 뭔가 있다. 과연 그게 무엇일지는 본격적으로 코너에 돌입을 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그럼 시작합니다. 애니메이션 성 아랫마을의 단델리온을 감상한 당신 무슨 생각하니? 아카네님의 속옷을 주세요. 샤이 지지층이 이걸 해냅니다. 능력자라면서요.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네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뽑긴 했는데 과연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간파가 되시나요? 작품을 보신 분들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것이고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들으실 수 있게끔 한번 구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선 나와 주시죠. 자, 여러분의 첫 번째 시선입니다. 작품에서 주로 회자가 되고 있는 특정 장면 내지는 밈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마 이것이 선정적인 장면을 활용한 나름의 전략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중에 뭐 정보글이든 리뷰글이든 댓글이든 이러한 여론들이 상당히 지배적이었는데요. 이 작품 아카네 속옷 보는 애니메이션 아니에요? 요런 시선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한마디로 이 작품의 이미지 자체가 좀 그걸로 고착화된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뭐 저는 사실 이 장면이 잘못됐고 잘됐고를 논하고자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러한 판매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괜찮은 것인가 혹은 비판을 받아야 되는 요소인 건가에 대해서 좀 약간의 화두를 던져보려고 하는 의도인 건데요. 일단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의 그 전체적인 맥락이라는 게 있는데 너무 특정 장면으로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약간 좀 문제시 될 만한 포인트이긴 하죠. 하지만 뭐 동시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유입이 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는 거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문화라고 하는 것이 전형적인 짤 문화이잖아요. 그런 게시판 같은 것들을 살펴보면 캡처 화면들을 이어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게시글을 만드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사실 저도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 작품을 입문하게 된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약간 선정적일 수도 있는 특정 부분을 상대적으로 부각시켜서 미끼 상품 내지는 판매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들에게 광고하는 효과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것의 순기능이라고 하면 일단 안 볼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시청층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그 기반 자체가 확실하게 마련될 거라는 저의 생각인 겁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단점으로 작용하는 건 본질이 흐려진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작품은요. 성인 지향적인 남성향 작품이 아닙니다. 약간 그런 냄새를 풍기는 일부의 장면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기본적인 이 작품의 정체성은 훈훈한 가족 코미디물이란 말이죠. 그런 상황인데 이 작품이 너무 이제 한 가지의 시선으로 변질이 되는 듯한 묘사들 이거는 굉장히 저한테 있어서는 아쉬운 대목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제가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이 작품의 가치를 아카네의 속옷을 보는 작품
이렇게 평가절하하는 태도가 일부에서 보인단 말이죠. 그리고 제가 이런 비스무리한 태도를 라디오상에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데, 재미있는 이야기하고 싶어를 다뤘던 그때 그 회차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서큐버스 선생님의 그 이미지에 관련돼서 오타쿠들의 약간의 좀 편협한 시선, 이것을 좀 질타하는 맥락의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것도 사실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본질 자체가 성인물이 아닌데 성인물의 시선을 가지고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이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묘하게 다가오는 측면이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긍부정이 명백하게 혼입되어 있는 그런 양상의 여론들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양날의 검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은 불가피하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제가 할 필요성은 없죠. 그런데 굳이 제 라디오니까 얘기를 하는 거라면,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다시피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을 계속 드리긴 했죠. 여론이 고착화된다는 것은 이 작품에 있어서는 좀 악영향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본질이 흐려지는 맥락이 있다 라고 하는 건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세이즈 포인트를 반대할 순 없다,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왜냐면 어쨌든 광고 효과를 내고 그걸로 새로 유입되는 층이 존재한다면 이 작품을 몰랐던 분들이 더 알 수 있는 개념이기도 하고, 그리고 명백히 그러한 장면의 수요층이 존재하는 상황이니까 공급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남자이기 때문에 그러한 장면에 일절 관심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죠. 그래서 굳이 판매 전략으로만 따지면 반대할 생각은 없는 건데, 그래도 좀 이 이미지가 너무 고착화되는 맥락이 있는 거는 우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한 노파심을 살짝 드러내 보면서 저는 첫 번째 시선을 이쯤에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시선에 대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업 작품의 상업적인 마케팅을 맹목적으로 지지할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약간의 어떤 조율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각근을 고쳐매고 엄격 진지 근엄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여러분의 두 번째 시선입니다. 자, 이번 시선은요, 비판이라고 하기보다는 작품에 대한 좀 재미있는 시선, 이러한 개념으로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바로 결말에 대한 이야기, 즉 국왕선거를 다루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근데 명백한 스포일러죠. 혹여라도 스포일러를 당하고 싶지 않으신 분들은 과감하게 청취를 중단해 주시거나 다른 부분으로 스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셋, 둘, 하나. 바로 장남인 슈가 차기 국왕으로 당선이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론들이 존재했는데, 대다수의 패턴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부정선거 아니냐? 슈가 어떻게 당선이 되냐 여기서? 이것은 개표 조작 아니냐? 이러한 아주 싸늘하거나 혹은 우스갯소리의 그 시선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 시선에서는 이 부분이 과연 개연성이 있는 거냐, 아니면은 진짜 뜬금없이 슈가 당선된 거냐를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작품을 좀 다시금 보면서 체크를 해보니까 확실히 슈라고 하는 인물이 권력 의지는 거의 없다시피 한 인물인 것 같아요. 사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좀 무기력하고 딱히 누가 당선되든 상관없다,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런 느낌에 가깝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이제 증거로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1화에서 지지율 조사가 등장을 하는데, 여기서 슈의 순위를 보니까 제가 정확히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9위더라고요. 9남매 중에서 9위. 꼴찌라는 거잖아요. 아마 시민들 대다수도 이 슈라는 인물이 권력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한 상태로 그렇게 지지율 조사에 참여를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서서히 이 캐릭터의 순위 자체가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작품의 거의 후반부에 근접한 9화 같은 경우에는 7위로 반등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개인기에 의한 반등이 아니라 본인이 이제 서민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고 그 인물이 적극적으로 슈에게 대시를 하는 상황, 슈의 선거 유세 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띄워주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전체적으로 좀 시너지를 내면서 시민들이 저렇게 소탈하게 시민과 사귀는 그러한 이제 왕자님이 참 보기가 좋은 것 같다라는 애정어린 시선이 반영된 그런 지지율 조사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화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4위가 돼요. 빅4가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캐릭터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상위권으로 반등을 하게 된 이유가 이제 아버지인 국왕이 허리를 삐끗한 상황에서 자식들인 구남매들이 각각 자신의 임무를 분담해서 국무 활동을 대신하는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반등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서 슈가 맡은 임무가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립된 어느 마을에 이제 대민 지원을 가는 역할이었던 거죠. 물론 슈만 간 건 아닙니다. 다른 인물들도 같이 대민 지원을 갔어요. 어쨌든 이 과정에서 카메라에 노출될 환경도 많이 있었고 또 일정 부분 장남으로서 부각이 되고 활약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지지율 반등에 확실하게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망의 선거일, 갑자기 변수가 등장을 합니다. 지지율 1위였던 장녀 아오이가 후보직을 사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과 맞물려서 사건 사고, 비행선이 시민들이 있는 구역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그러한 이제 상황들이 주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슈가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향해서 시민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을 포함한 왕가가 시민들을 끝까지 지키겠다라고 하는 아주 진솔한 메시지를 보내는 걸 우리들이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한 상황들이 맞물리면서 아오이의 지지층이었던 인물들이 슈를 차선책으로 뽑을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생겼고 어부지리로 당선이 되게 되었다라는 그런 결과인 거거든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게 납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로 이제 약간의 가불론박이 생긴 건데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이 작품을 그냥 재미의 영역으로 감상을 했을 때는 좀 띠용했던 부분이 있긴 했었어요. 슈라는 인물이 이렇게 갑자기 대성에서 차기 국왕에 오를 정도의 인물이었나? 이런 생각이 들긴 했었는데 막상 이제 제가 방금 했던 것처럼 작품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 인물이 어떻게 지지율이 반등하게 되었고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국왕에 당선이 되었는지 이 부분을 좀 곱씹어 보니까 나름대로 개연성을 그래도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쓴 것 같아요. 그래도 야금야금 지지율이라는 게 조금씩 상승을 했고 마지막에 큰 활약을 해서 거기에 따른 보상을 이 캐릭터가 받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납득이 되는 측면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런 생각이 함께 드는데요. 우리나라 선거법을 보면 선거 당일날에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해놓잖아요. 근데 왜 그런지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유권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 당일에 직접 투표소에 가서 도장을 찍기 직전까지도 유동적으로 바뀔 수가 있는 거구나. 이런 걸 좀 새삼 느꼈다라고나 할까요? 물론 슈 입장에선 좀 억울하죠. 본인이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는데 사고가 생겼고 그걸 멋지게 본인을 포함한 가족들이 해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어부질이 당선이냐, 뭐 선거 조작, 투표 조작을 한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기에 충분한데 어찌 되었던 간에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선례를 교훈 삼아서 작중 배경인 이 국가에서도 좀 선거법을 뜯어고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라는 좀 우스갯스러운 이야기로 마무리 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제 입장을 다시금 결론 내면요. 저는 납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다고 보고 여러분들의 시선 감사히 접수했습니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시선입니다.
이 작품의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에 대해서 좀 의문을 표출하시는 분들이 계셨다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는 건데요. 이런 평들이 있습니다. 이 작품 그냥 순 놀고 먹는 작품이었다. 이럴 바에는 초능력을 도대체 왜 넣었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이러한 시선을 남기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뭐 후자 같은 경우는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전자에 해당하는 부분, 놀고 먹는 작품이다.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정확한 진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 작품이 지향하고 있는 바가 일상물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서가 맞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재미있게 다가올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이 비판의 시선을 보내시는 분들의 어떤 심리라고 하는 거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 설정이 이 작품에 녹아들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는 액션이라던가 전개를 우리들에게 보여줘야 됐던 거 아니냐. 근데 그런 부분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기 때문에 나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 라는 의지의 표명이 여기서 전해지는 거죠. 근데 뭐 이거는 좀 사실 리바이벌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제가 꿀잼 셀렉트에서 이미 한번 다뤘었죠, 이 비슷한 내용을. 그리고 당시에 저는 이 설정이 약간 과잉 설정인 것처럼 비춰졌었지만 결론적으로는 납득이 됐다. 왜냐? 이 작품에서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상당히 양념처럼 잘 버무려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초능력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그다지 관심사가 가는 부분이 아니었었어요. 왕가의 서민 생활이라던가 왕위를 계승하기 위해 선거를 치른다라고 하는 그 키워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았고 비중을 뒀기 때문에 초능력이라고 하는 장치가 그냥 양념처럼 활용이 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불만족을 표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목한 것과 상반되게 초능력의 주목도가 훨씬 더 높은 분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그 부분이 제대로 관철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을 표하시는 그러한 여론들이 생겼다고 봅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작품의 전반부만 감상을 했기 때문에 이 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 아닐까? 중도 이탈을 하신 그런 분들의 의견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들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그랬거든요. 이 작품의 초반부,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이 캐릭터들이 왜 이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왜 이 캐릭터들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서 어떠한 가족적인 성향을 띠는가, 이거를 서술하기에 이제 급급한 회차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작품의 매력이 전체적으로 확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는 작품의 중후반부부터거든요. 거기에서 확실하게 이제 중심 스토리라는 것이 윤곽이 드러나게 되고 갈등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조금씩 첨가가 되는 회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이때가 돼서야 이제 초능력이라고 하는 설정이 굉장히 빛을 발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반부까지 다 보고 나서 '아, 초능력이라는 설정 필요하네.' 이렇게 납득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요. 어찌 되었든 이 부분은 확실하게 호불호적인 여론이고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 자극적인 설정들과 약간의 괴리감이 있는 작품의 내용, 여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고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이 작품을 감상한 측에 속하시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측에 속하시는지는 여러분들의 몫으로 남겨놓고 저는 이제 노잼 셀렉트를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에 대한 여론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전체적으로 좀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에게 제시되는 캐릭터 비주얼은 상당히 좋지만 설정이라던가 스토리 면에서는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그러한 작품인 거고, 다만 작품을 보신 분들은 다 하나같이 킬링타임용으로 굉장히 적절하다라는 그 의사표시를 확실하게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재미삼아서 이 작품을 감상하시기에는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저는 이만 사운드 트랙을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엔딩에서 못다한 이야기들 마저 풀어놓고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금방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라디오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이제 엔딩입니다. 상당히 소소한 포인트들이 많은 작품이었는데 좀 그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해드리지 못하고 넘어간 것 같아서 아쉬움이 좀 묻어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량상 다루지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좀 라디오 자체가 자질구레해질 우려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에게 좀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설명해드리면서 넘어가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래도 라디오를 하는 사람들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좀 굵직한 내용 위주로 이야기가 될 만한 것들을 뽑아올 수밖에 없는 현실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꽤 만족스럽게 라디오 잘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제 사운드 트랙을 맞춰봐야 될 텐데요. 언제나처럼 다음 회차에서 제가 어떤 작품을 감상할 건지 힌트를 좀 드리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작품은요, 이종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렘물이 여기에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네요. 어떤 스타일의 작품일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하렘물, 아주 오랜만에 진한 작품 하나 감상하고 오겠네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재미나게 보셨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언제나처럼 충실하게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을 꼭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 지어볼게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사운드 트랙이었습니다.